고등학생 때 엄마에게 회사 친구가 생겼습니다. 편하게 이모라고 할게요. 집안일로 이모에게 도움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어머니랑 많이 가까워졌고 저랑도 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한참 되다 보니 잠시나마 그녀를 짝사랑하기도 했고 가끔이지만 용돈을 챙겨주던 저한테는 정말이지 천사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군대를 제대하고 어느덧 제가 24살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 몇 년 동안 보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군제대 이후로 거의 4년 만에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죠. 방학 때라 매일같이 친구들과 PC방에 모여 게임을 하던 때였다. 어머니 친구분이 찾아왔는지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맥주를 마시고 계셨다. 보아하니 빈캔이 거실 바닥에 수두룩하게 널브러져 있는 걸 보아하니 다들 벌써 취한 것처럼 보였다. 꼬박 이틀 밤을 새고 PC방을 나와 거실로 들어서면서 목격한 장면들이다. 저 왔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 친구분이 내 쪽을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어머, 우리 경수 이제서야 왔구나. 이 아줌마가 너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이모라고 부르던 화순 아줌마였다. 못 본 사이에 너 엄청 듬직해졌다. 호호, 나도 경수 같은 애인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순간 나도 많이 놀랐다. 화순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 경수 오랜만에 보는데 넌 반갑지도 않니? 이리 가까이 와봐. 아줌마가 용돈 좀 줄게. 그리고선 용돈 10만 원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며칠 뒤 오랜만에 고딩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기 위해 친구 동네로 놀러를 갔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 20분이나 일찍 도착하여 PC방에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저기 보이는 아파트 입구에서 낯익은 아줌마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갑자기 얼마 전 우리 집에 왔던 화순 이모가 머릿속을 스치고 가는 것이 아닌가.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녀는 정말로 화순 아줌마였다. 낯선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 하도 반가워서 이모, 이모를 외치며 그녀 쪽으로 정신없이 뛰어갔다. 화순 이모, 경수 아니니? 너 여긴 어쩐 일이니? 학교는 잘 다니고 있고. 네, 이모가 염려해 주신 덕분이죠. 호호, 넌 정말 군대 다녀오더니 상남자 다 돼서 돌아왔구나. 멋있어졌어. 꽤 남자다워지고. 난 점점 더 늙어서 주름만 자꾸 늘어나는데. 이모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집까지 들어드릴게요. 어머, 그래 줄래? 고맙다 얘. 별거 아니죠. 이 정도 가지고 멀려. 우리 사이에 하하. 난 그녀의 진보다리를 건네받고 그녀 집으로 향했다. 한여름의 대낮이라 그런지 잠시 걸었을 뿐인데 땀이 무지하게 쏟아졌다. 경수야, 다 왔어. 고생했다. 어머, 근데 이 땀 좀 봐. 너 일단 샤워부터 해야겠다. 네, 욕실이 어디죠? 저기 바로 보이는 문이야. 네, 아휴, 덥긴 덥네요, 휴. 경수 너 커피 마실래? 아줌마가 사올게. 괜찮아요, 아줌마. 안 마셔도 돼요. 그래, 그럼 내가 시원한 맥주라도 사올 테니깐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대낮에 무슨 맥주람. 욕실에서 나와 거실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5분 정도 기다리니 화순 이모가 돌아왔다. 그녀가 맥주캔 하나를 따서 내게 건네주고 하나는 아주머니가 마시며 말씀하셨다. 목마를 텐데 시원하게 한 잔씩만 하자. 근데 이렇게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왕 우리 집에 왔으니 아줌마가 저녁 맛있게 해줄 테니깐 밥이라도 먹고 가. 이모, 저 친구들이랑 선약이 있어서요. 곧 가봐야 하는데.
정말 나한테 1억이야. 아줌마는 정말 반가워서 잠시라도 너랑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나를 버리고 간다고. 아줌마랑 노는 게 재미없어서 그런 거야. 그건 아니죠. 무슨 그리 심한 말을 해요, 이모. 그리 말씀하시면 저 섭섭해요. 사실 예전에 잠깐 이모 짝사랑 한 적도 있었는걸요. 하하. 어머머머, 그랬니? 나도 잠시나마 너 같은 애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럼 우리 애인이라도 한번 해볼까? 분명 농담으로 한 말일 텐데 그 순간 난 왠지 느낌이 이상했다. 농담 같기도 하면서 어쩜 진담일 수도 있단 생각. 급하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그녀의 남편에 대한 얘기를 물었다. 아참, 아저씨는요. 나 민수 아빠랑 이혼한 지 벌써 4년 넘었어.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던 손님이 갑자기 개인사로 인해 발길을 끊었던 이유가 아마도 이혼 문제였던 것 같았다. 그녀와 난 그 사이 맥주 3캔씩을 마셨다. 그녀가 내게 바짝 붙어 앉으며 귀에 가까이 대고 말했다. 그나저나 우리 애인할 거야 말 거야. 나야 좋죠 뭐.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넌 아무렇지도 않니. 그 얘기를 듣고서야 나도 이성을 잃고 말았다. 잠시 후 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경수 씨 라이터 여기. 생각보다 자기 선수인데 여자 꽤나 올렸겠는걸. 경수야 저녁 먹고 갈 거지.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전 벌써 배불리 먹을 거 다 먹었는데 또 주신다고요. 에고 경수는 너무 짓궂어 정말. 그건 아니죠. 저보다 화순이모가 몇 배는 더 짓궂은 것 같은데. 그리고는 마치 연인처럼 그녀와 마주 앉아 즐겁게 저녁 식사를 했다. 일단 친구와의 약속 시간이 30분이 지난 후에야 연락을 해서 급한 일이 생겨 못 나갈 것 같다며 사과를 했다. 그리고 이틀 뒤 집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다 전화를 했다. 이모, 어디에요? 응, 경수야 잠깐만 기다려. 가고 있는 중이니까. 담배를 2개 빚에 피우고 있을 때 흰색 아우디 차량 한 대가 내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창문이 내려졌다. 경수야, 타. 헉, 아주머니 차예요. 응, 빨리 타. 드라이브 하자. 경수야, 어디로 갈까? 배 안 고파? 밥 먹으러 갈까? 그러죠 뭐. 차를 타고 야외로 나와 한적한 동네의 고깃집에 왔다. 어떻게 드릴까요? 소고기 등심 싸인분이랑요. 공기밥도 2개 주세요. 아참 그리고 소주도 1병 주세요. 아들분이 참 잘생기셨네요. 듬직한 아드님 때문에 든든하시겠어요. 모자 사이가 참 보기 좋으네요. 호호. 네, 네. 우리 아들 멋있죠. 식당 주인은 화순이모가 내 어머니인 줄 아셨나 보다. 이모, 저 아주머니는 우리가 모자 관계인 줄 아셨나 봐요. 호호, 그런가 보네. 우리가 애인 사이인 줄 알면 깜짝 놀라겠네. 그나저나 저 주인 아줌마도 꽤나 괜찮게 생기셨네. 뭐야, 경수 너 또 딴 여자 생각하는 거야? 설마요. 내 앞에 이렇게 미인을 놔두고 그럴까. 소주 1병을 어느새 다 마시고 1병을 더 시켰다. 2병을 다 마시자 나도 약간 술 기운이 올라왔고 이모도 조금 취하신 것 같았다. 경수야, 나 취했어. 우리 그만 일어나자. 네, 그러시죠. 아주머니 여기 얼마예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네요. 여기 고기 잘 먹고 갑니다. 술을 마셔 운전을 할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근처에 조용히 쉴 곳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때 띠리리링 이모의 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어머, 진숙언니다. 그녀가 진숙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로 우리 엄마였다. 헉,
난 잠자코 둘의 통화 내용을 어림잡아 듣기 시작했다. 진숙 언니가 웬일이야? 나한테 먼저 연락을 다 하고. 응, 너 술 마셨니? 목소리에 생기가 넘친다. 무슨 좋은 일 있는 거 아냐? 좋은 일 생기면 같이 즐겨야지. 언니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일 생긴 거야, 호호. 언니한테 혹시 남자 생겼어? 비밀. 나한테 자랑하려고 전화했구나. 누군데? 그래. 응, 채팅 어플로 만났는데 나보다 8살이나 어려. 뭐, 언니는 아무튼 참 대단하다. 그나저나 요즘 연락 없는 거 보니까 너도 남자 생긴 거지. 응, 나는 14살이나 어려.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야. 그러면서 날 쳐다보고 웃는다. 나 역시 머쓱해서 보고 웃었다. 처음엔 그냥 좋은 이모로만 생각하며 만났는데 몇 번씩 만나고 연락 자주 하게 되어서 이성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만나오다 그녀가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진지하게 만나는 건 좀 아니지 않냐고 버티다. 결국은 사귀게 되었네요. 약 6개월 동안 알콩달콩 데이트하면서 놀았어요. 그러다 7개월째 되던 날에 그녀가 골프 동호회를 가입했더라고요. 동호회 정보를 나갔다면서 얘기를 제게 해주던데 솔직히 전 싫었죠. 그런데 나가는 게 그래도 취미활동하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연락이 안 되고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다짜고짜 헤어지자는 거예요. 한때는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이던 사람이 그게 무섭게 변하니 전 슬펐어요. 그때 한 번의 큰 싸움이 기폭제가 되어 일단은 생각할 시간을 갖자던 그녀 말에 전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요. 일주일 후에도 도저히 안 되겠다며 헤어지자 하대요. 그렇게 헤어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보고 싶고 좋은데 그녀는 이미 다 정리했다고 하네요. 다른 좋은 사람 만나라고. 저한테 그러네요. 이유는 떨림이 없고 자기는 이제 현실적인 연애를 해야 할 것 같다가 이유였습니다. 재혼할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제가 어리다고 생각되니 결혼은 아닌 것 같고 마냥 이렇게 연애만 할 수는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드니 저를 밀어내게 되었다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아직도 좋아하고 그리워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포기해야겠죠.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자기 언제까지 이러고 혼자 살 거야? 돈 많은 노인네니까 한번 만나봐. 차라리 혼자 살고 말지. 내가 그런 노인네를 왜 만나? 툭하면 꺼내는 저 한마디. 내가 안쓰럽다면서 혼자 살기 힘들지 않냐며. 글쎄 돈 많은 노인네를 한번 만나보라니. 대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아니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지. 나이 55살에 80살 다 되어가는 노인네를 내가 왜 만나야 하는지 원. 정말이지 곧 죽어도 그건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경자 언니에게 절대로 그런 노인네를 만나는 일은 없다고 했지만 왜 이리도 사는 게 힘이 드는지. 아니 집 나가 혼자 자립해서 산다고 하는 아들이 매번 힘들다며 돈을 붙여 달라는 통에 돈을 안 보낼 수도 없고 이래저래 남편 죽고서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 아들내미 뒷바라지 하고 나니 나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 보니 혼자 먹는 밥상에는 늘상 김치에 국 하나만 놓일 뿐이지. 끼니조차도 제대로 차려놓고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될 뿐이다. 이런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박복하면서 처량하게 다가오는지 원. 순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는데
주름도 조금 생기고 흰머리도 몇 가닥 보이는 게 조금은 늙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 정도 외모면 나이 든 노인네쯤은 거뜬히 꼬실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다. 그때 결심했다. 하나뿐인 아들도 혼자 살면서 힘들어하고 나 또한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 까짓것 돈 많은 노인네와 선 한번 보고 눈 맞으면 그 노인네의 안 사람이 되기로 말이다. 그래서 난 경자 언니에게 좋다며 언니가 말한 그 노인과 선 한번 보겠다고 말하니 경자 언니는 잘 생각한 거라면서 그 노인네가 보통 노인네가 아니라며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며 그 재산 다 자기한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한다. 그 순간 선을 꼭 봐야겠다는 의지가 왜 이렇게 불타오르는지. 아무튼 그리하여 경자 언니 말대로 선을 보게 되었는데 경자 언니도 그 노인을 직접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 알게 된 거고 주위에 괜찮은 아줌마 있으면 알아봐 달라는 노인의 지인 말에 이렇게 나에게 그동안 선을 보라고 말을 했던 거였다. 그리하여 난 드디어 선을 보게 되었는데 아니 돈 많은 노인이라면서 선을 보러 나간 곳은 허름한 동네의 다방이었다. 아니 이런 데서 대체 무슨 선을 보는지 무슨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정말로 별로였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누가 나이 든 노인네 아니랄까봐. 고작 선보는 장소를 이런 데로 정했는지 안 봐도 그 노인네 참 촌스럽고 늙은 감성이다 싶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 그때 누군가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섰다. 큰 키에 정장을 멋들어지게 차려입고서 겨울이라 그런지 검은색 가죽 장갑에 그리고 갈색 계통의 베레모를 쓰고서 들어오는데 아니 분명히 노인은 맞는데 왜 이렇게 멋져 보이는지 설마 저 노인은 아니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노신사 같은 사람이 내가 있는 쪽으로 터벅터벅 다가오더니만 나보고 김순애 씨 맞냐고 물어보는 거다. 순간 난 떨리고 어리둥절한 마음에 맞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노인이 나를 보고 씩 웃으며 앉자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다고 하는데 아니 정말이지 내가 생각했던 노인네 이미지와 완전 딴판이어서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 노인이 재산이 있건 없건 빈털털이건 뭐건 간에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 노인의 외모와 아우라만으로도 충분히 끌렸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도 않았다. 난 좋아하는 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수줍은 소녀마냥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커피를 홀짝홀짝 마셔대고 있으니 이 노신사분이 내게 질문을 한다. 잘하는 게 뭐가 있냐고 하길래 뜨개질도 잘하고 미싱도 잘하며 무엇보다 된장찌개 하나는 정말 잘 끓인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노신사가 호탕하게 웃는 거다. 난 당황스러운 마음에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그게 아니라 참 신기하다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어쩜 다 잘하시냐면서 이건 아마 우리가 천생연분이라는 증거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왜 이렇게 부끄럽고 떨리던지 그러면서 커피잔을 잡고 있던 내 손을 덥석 잡더니만 함께 살아보지 않겠냐고 하는 거다. 그 말에 난 뭐 잴 것도 없이 좋다고 고개를 단번에 끄덕였다. 그랬더니 당장에 자기 집으로 와서 함께 살자고 한다. 그 말에도 난 여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신사 같은 그 노인과 짧은 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자 언니에게 전화가 왔다. 선은 잘 봤냐고 묻기에 언니 말도 말라며 언니가 하도 노인네라고 하기에 정말이지 후줄근하고 허리도 다 구부러진 그런 노인네인 줄 알았는데 아니 웬걸? 정말 노신사다운 모습에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고 말하니까 정말이냐면서 그래서 대체 어떻게 하기로 했냐는 말에 당장 내일 그 노신사 집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언니가 참 잘됐다며 이제 팔자 제대로 피겠다고 말하는데
난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그나저나 언니 덕분에 좋은 짝을 뒤늦게 만나긴 했는데, 언니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어쩌냐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자기가 참 부럽다고 말한다. 그렇게 경자 언니와의 통화를 끝내고, 집에 가서 짐 정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국 하나에 김치 하나 꺼내어 홀로 처량하게 밥 먹던 나였는데, 아니 짐 정리를 하던 도중 왜 이렇게 콧노래가 나오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노인 재산도 많지, 그리고 외모도 스타일도 너무나 괜찮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니 콧노래가 절로 안 나올 수가 없었다. 다음 날이 되었고 난 그 노신사가 산다는 동네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동네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달동네처럼 못 사는 집들이 태반이었고, 모두 다 오래되고 허름한 집들 뿐이었는데, 이런 집들 사이에 그런 재산 많은 노신사분의 집이 있다는 게 왠지 믿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뭐 좀 더 가다 보면 괜찮은 집이 나오겠지 생각이 들었다. 어느덧 찾고 찾아서 그 노신사 집 앞에 다다르게 되었는데, 아니 근데 이게 뭐야? 분명히 재산 많은 노인네라고 했는데, 주소를 전해받고 찾아간 집은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이었다. 난 조심스레 문을 두들겼는데 대꾸가 없다. 난 내가 잘못 찾아왔나 싶어 쪽지에 적힌 주소와 문 앞에 적힌 주소를 몇 번이고 대조하며 봤지만 이 집이 분명 맞았다. 난 계시냐고 말하니 그제서야 누군가 나오는 거다. 그런데 어제 그 노신사분은 온데간데 없고 거의 내복바람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추레한 차림의 웬 노인이 나왔는데, 난 그 모습에 놀라 죄송하다며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말하면서 허겁지겁 뒤돌아가려고 하니 갑자기 그 노인이 가는 나를 붙잡듯 임자 잘 찾아왔다고 하는 거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난 놀라하니 임자라니. 순간 뒤를 돌아 따지려고 하는데, 세상에나 이게 뭐야? 자세히 보니 어제 그 노인이 맞는 것 같다. 양복만 안 입었다 뿐이지, 베레모만 안 썼다 뿐이지, 자세히 보니 얼굴이 그 노인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대체 이 상황은 뭔지 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춤주춤 하고 있으니 이 노인분이 어제 봐놓고 이렇게 못 알아보면 어쩌냐는 거다. 난 놀라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 근데 대체 이 집은 뭐고 저 꼴은 뭔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말하니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되냐며 임자가 맞게 잘 찾아왔다면서 추운이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런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끌려가듯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나 집 안은 또 왜 이래? 이게 집인지 돼지 우리인지 지저분하고 허름하고 정말 어찌 보면 박복하게 살고 있는 우리 집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아니 대체 이 노인 재산도 많다면서 왜 이렇게 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속 시원히 재산도 많은데 왜 이런 데서 사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단번에 이렇게 물어보면 왠지 실례일 것 같아 조금만 더 참고 서서히 물어보기로 했다. 아무튼 간에 어제만 해도 말끔했던 노신사분은 하루아침에 꾀죄죄한 노인네로 변해 있었고, 나 또한 하루아침에 그런 노인과 재혼하여 같이 살게 되었다. 노인은 나에게 시장하지 않냐고 하길래 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임자가 왔으니 임자가 밥 좀 차리란다. 이 집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오자마자 난데없이 밥 좀 차리라는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뭐 알았다고 그랬다. 그리하여 냉장고 쪽으로 다가갔는데, 아니 이게 뭐야? 냉장고도 좋기 30년은 된 것 같다. 그리고 또 주방이라고 할 것도 없이 냉장고 하나, 가스레인지 꼴랑 하나, 이게 다다. 난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됐다. 노인은 나에게 임자 밥 아직 멀었냐는 말에 난 조금만 기다리시라며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아니 이건 또 뭐야?
김치통에 배추김치 하나 꼴랑 들어가 있다. 난 그래서 그 노인에게 다가가 냉장고엔 김치밖에 없다고 하니까 왜 김치만 있냐며 저기 좀 보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어디를 보라는 거냐고 물으니 밥상 놓을 천장 좀 보라며 굴비가 매달려 있지 않냐고 하길래 난 노인 말대로 밥상을 놓을 천장 쪽을 바라보니 그곳은 다 썩어가는 굴비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그래서 난 저건 왜 그런 거냐고 물으니 왜긴 왜냐며 김치 한 점 먹고 굴비 한 번 쳐다보면 굴비 먹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그런다. 아니 저건 예전에 자린고비 이야기에서나 나오는 게 아닌지. 그런데 진짜로 저런 자린고비가 있었다니.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하겠는지 원. 저런 구두쇠 같은 노인과 같이 살다가 정말이지 스트레스 엄청 받고 영양실조까지 걸릴 판 같았다. 난 안 되겠다 싶어. 일단 김치에 밥상을 내온 뒤 억지로 한술 뜨며 노인에게 말했다. 저기 이제 저도 왔는데 냉장고에 음식 좀 채우고 이 집 말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는 건 어떠냐고 조심스레 물으니 갑자기 이 노인이 화를 내며 아니 어디 하늘 같은 서방이 하는 일에 땅 같은 마누라가 어딜 끼어들며 그런 말을 하냐면서 임자는 그저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역적을 내듯 말하니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식사를 끝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한지 그때였다. 노인이 나에게 오더니만 임자 화장실 청소 좀 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며 화장실 청소를 끝내니 임자 손빨래 좀 하라며 밀린 빨래가 제법 있다고 그러는 거다. 그리하여 밀린 빨래까지 손빨래로 간신히 끝냈다. 왜냐면 세탁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단한 하루를 끝내고 나니 이건 뭐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온 건지 식모로 온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 난 안 되겠다 싶어. 그 노인에게 속 시원히 말했다. 아니 재산도 많으신데 왜 이러고 사시냐며. 이렇게 살면 난 도저히 같이 못 산다고 하니까 갑자기 노인이 재산이라니 무슨 말이냐고 그런다. 아니 돈 많으신 거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가 정말 재산이 많은 것처럼 보이냐며 재산이 많았으면 이런 집에서 당연히 안 살고 굴비 같은 것도 매번 직접 먹었지. 저렇게 쳐다만 보고 있지도 않았을 거라 그런다. 그 말에 놀라 난 정말이시냐고 그러니까 그렇다며 피곤하니 어서 자자는 말에 난 소름이 돋았고 안 되겠어서 난 이만 가겠다고 하니까 노인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런다. 그래서 얘기가 틀리다며 재산도 많으신 걸로 알고 이 집으로 온 거라고 하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정말 재산 하나 보고 온 거냐는 말에 그것도 그렇고 어제 양복을 멋들어지게 입으신 모습도 좋았다고 말하니 그 양복도 세탁소에서 간신히 빌린 거라며 자신은 옷도 몇 벌 없다 그런다. 그런 말까지 들으니 아니 대체 이게 다 뭔가 싶었다. 왠지 사기를 당한 것 같았고 난 안 되겠다 싶어 허겁지겁 그 집을 나왔다. 그리고 당장에 경자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가 말한 그 노인 정말 재산 많은 노인이냐고 물으니 솔직히 재산이 많은 건지는 누구 하나 확인한 사람이 없다 그런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글쎄 그 노인이 자신은 현재 사회에 환원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모았다며 떠들고 다녔고 그 소리를 들은 선자리를 알아봐 달라던 경자 언니의 지인이 그런 노인의 말만 듣고서 선자리를 주선한 거라고 하는 거다. 그리하여 난 경자 언니에게 그럼 그 노인이 헛소리를 짓거린 걸 수도 있지 않냐고 하니 그럴 수도 있지 않냐며 그런데 대체 뭐가 어땠길래 그러냐고 해서 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해준다며 우선 경자 언니와 통화를 끝냈다. 그리고 얼마 뒤 노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임자 대체 어디냐는 말에 난 그제서야 폭발하듯 이렇게 말했다. 댁 같은 서방 둔 적 없으니 임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하니까
아니 어떻게 하루도 못 견디고 그렇게 가냐며. 임자 정말 실망 안 할 자신 있냐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실망 같은 소리 한다며.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한 마당에 그쪽이랑 끝이라며 전화를 매정하게 툭 하고 끊었다. 그리고 1년 뒤 부자들만 모여 사는 부자 동네로 수선한 옷을 배달하러 가게 되었다. 초인종을 누르고 궁전같이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섰는데 내 또래의 사모님 같은 분이 문을 열어준다. 그래서 맡기신 옷 수선 끝냈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하는 거다. 그때였다. 누군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는 거다? 아주 말쑥하니 멋들어진 노신사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저 모습은 아니나 다를까 아니 이게 누구야? 저 사람은 그때 그 허름한 집의 내복바람 그 노신사였다. 난 놀란 마음에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 그 노신사도 이 상황에 놀랐는지 날 쳐다만 보고 아무 말도 못한다. 그 모습을 지켜본 이 집 사모님이 당신 대체 왜 그러냐는 말에 노신사가 하는 말이 당신과 재혼하기 전에 저 아줌마랑 재혼할 뻔했다고 하니까 이 집 사모님이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아줌마 그게 정말이냐고 그런다. 그 말에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집을 뛰쳐나왔는데 뒤이어 그 집 사모님도 덩달아 나를 따라 나온다. 그러면서 나에게 수선비 5만 원을 쥐어주며 잘 가시라고 그러는 거다. 난 궁금함에 대체 재혼은 언제 하신 거냐고 물으니 재혼한 지 1년도 채 안 됐다며 자신도 저런 집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다. 그리하여 난 근데 저분 정말 재산 많은 분이냐고 하니까 그렇다며 환원할 재산도 많고 가지신 재산도 많다고 하길래 그런데 예전에는 왜 그런 집에 사셨냐고 하니까 자기도 그 집에서 일주일 정도 있어봐서 아는데 아무래도 좋은 임자를 만나기 위한 테스트였다고 하는 거다. 아니 그럼 실질적으로는 저런 으리으리한 집에 살면서 괜찮은 임자인가 테스트를 한 거라니. 그런 것도 모르고 난 하루도 못 견디고 뛰쳐나왔으니 왜 이렇게 뒤늦게 후회가 드는지 원. 그렇게 그 집을 나오고서 한없이 눈물만 흘렸다. 저 사모님 자리에 내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바보처럼 그러지 못한 게 평생 후회가 될 것 같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 엄마는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며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 엄마를 눕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 가득 찬 눈으로 올려다보던 엄마는 곧 몸을 풀면서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드디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엄마는 두려워하면서도 모두 내게 맡긴 채 다리가 살며시 벌어져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즐겁고 행복한 관계했습니다. 엄마는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늘까지 오른 것은 난생 처음이구나 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쁘니?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엄마만큼 예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나는 내 아빠하고만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분은 처음이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구나 하며 좋아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는 아들이 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해 소개하자면 어느 날 누가 나를 집 문 앞에 두고 갔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친아들보다 귀하게 여기고 특별한 선물이라고 애지중지 키워주셨어요. 특히 언제나 자상하고 상냥한 엄마는 내게 안정을 주는 분이었어요. 직장일에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는 엄마를 자주 도와드렸습니다. 엄마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엄마도 제가 일을 도와주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싱크대에서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또는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재료를 다듬으면서 엄마와 저는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나를 자주 안아주었어요. 내가 잘 크는 것이 엄마 삶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아직도 여고생 시절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으셨습니다. 중학교 이후로 엄마의 속옷 디자인이 점점 과감해지고 어떤 날은 세탁기 맨 위에 올려져 있는 속옷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엄마가 알고 있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는 대학에 들어가서는 부모님에게 용돈 받는 것이 죄송스러워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서 수업과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도와드렸어요. 엄마와 저는 서로에게 비밀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엄마의 모든 것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엄마를 여자로 느끼기 시작한 나는 기회만 있으면 엄마가 정말 예쁘다고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엄마와 함께 외출하여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극장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손을 잡고 엄마의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엄마와 팔짱을 끼고 근처의 카페에 가서 늦도록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카페에서 엄마가 요즘 사귀는 아가씨 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나는 아직 다른 여자에게 관심 없어요. 엄마만 내 곁에 있으면 돼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내 손을 잡고 있던 엄마의 손이 굳어지면서 엄마의 시선이 조용히 창밖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엄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다른 기회를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엄마, 죄송해요. 중학교 때부터 엄마를 원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슬픈 눈으로 나를 보시며 엄마가 아들이랑 친해도 너무 친한 것 같아 하시며 우리 적당히 거리를 두자고 하셨어요. 엄마, 저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엄마와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예요. 제발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시겠어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이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엄마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들썩이는 엄마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엄마가 우리 그만 집에 가자 그러고는 분위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엄마에게 내 마음이 진심이라고 아무리 간곡히 말해도 엄마는 내 성의를 거절하며 내 또래의 여자들과 어울리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엄마도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이 엄마의 얼굴에 쓰여 있었어요. 이렇게 하기를 한 달 정도 지난 후 아버지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엄마에게 왜 주말 나들이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어요. 엄마는 아버지에게 당신하고 같이 나들이 가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에게 아버지는 술이 취한 채로 당신도 잘 알잖아.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쉬는 게 낙이다는 걸 하며 잠이 들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토요일에 데이트하자고 청하였더니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초대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내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느끼고 나는 엄마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엄마와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없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고 뜨거운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엄마와 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끝난 다음에는 엄마의 팔짱을 끼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조용한 카페에 갔어요. 초겨울답지 않게 아주 상쾌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엄마는 내 눈을 쳐다보며 고맙다라고 하셨어요. 나는 엄마의 시선을 마주보며 엄마 오늘 이렇게 정장을 입으니 너무 예뻐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엄마를 유혹하는구나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보면서 네 하고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드시더니 내가 너를 가슴으로 낳은 엄마라는 걸 잊지 마라. 엄마 제발 저에게도 엄마를 행복하게 할 기회를 주세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어지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후회할 일을 만들기 전에 그만 돌아가자고 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와 하고 싶은 마음을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엄마가 그리도 예뻐 보이니? 네. 이 세상에서 엄마보다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엄마가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늦었다 그만 돌아가자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내 손을 가볍게 잡은 채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인적이 거의 없는 아파트 단지 밑에 차를 세우고는 엄마와 통을 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내더니 빨리 집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안방에서 취한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 외에는 조용하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엄마 우리 같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 제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술 때문에 엄마가 돌아왔는지 모르실 거예요. 엄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여 내 말에 동의하고는 방에서 기다리렴. 먼저 아버지를 살펴보고라고 하셨어요. 내 방에서 서성거리며 있는데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엄마는 문을 잠그자마자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라고 하셨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며 엄마를 안심시켜드리고 엄마를 눕혔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 가득 찬 눈으로 올려다보던 엄마는 곧 몸을 풀면서 눈을 감았어요. 엄마가 드디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엄마는 두려워하면서도 모두 내게 맡긴 채 다리가 살며시 벌어져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즐겁고 행복한 관계를 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이렇게 하늘까지 오른 것은 난생 처음이구나. 저는 엄마에게 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쁘니?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엄마만큼 예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나는 내 아빠하고만 했는데 이렇게 좋은 기분은 처음이야.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엄마는 이제 그만 아버지에게 가야겠구나.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니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엄마는 고개를 돌리며 내 시선을 계속 피하더니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시자 내 방으로 왔어요. 어제 일은 실수였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고 하더군요. 내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엄마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젠 일은 항상 내 마음속에 소중히 담아두마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그만두어야만 한단다. 그리고 엄마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나와 마주치거나 단둘이 있게 되는 시간을 최대한 피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주무실 때 엄마가 내 방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다른 바쁜 일 있니? 엄마의 말에 나는 너무나 기뻐서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하나도 안 바빠요. 기대감을 가눌 수 없었던 나는 쉽게 잠이 들지 않았어요. 다음 날 회사 근무가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준비를 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극장에서 나와 저녁을 먹고 엄마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취해 이미 주무시고 있었어요. 나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방에서 기다리렴. 우선 아버지를 살펴보고 엄마가 방문을 잠그고 들어왔어요. 나는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오랜만에 뜨겁고 즐거운 관계를 나눴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좋았어. 저는 엄마 이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얘야, 너에게 모진 말을 한 후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단다. 너와 하고 싶었지만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라고 하시며 이 엄마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니? 나는 엄마에게서 나온 말에 너무 놀랐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 사이를 모르게 해야 한단다. 누가 알게 되면 큰일이 날 거야. 네, 엄마, 나도 잘 알아요. 우리는 다시 즐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에 아버지는 중국 공장에 3주간 출장을 가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중국으로 출국하고 저는 토요일 오후에 회사 일 끝나자마자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조용하게 먼저 씻고 올게 하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엄마가 내 방문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문을 여니 새로 화장을 하고 한복을 곱게 입은 엄마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나오세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식탁에 앉은 나에게 엄마가 옆에 앉아서 두 손으로 샴페인을 따랐어요. 술을 전혀 먹지 않는 엄마를 따뜻하게 쳐다보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황홀하고 즐거운 시간에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2번 더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아버지는 중국 공장의 책임자로 발령을 받아서 중국으로 떠나는 날, 엄마를 나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그 후 우리는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